자, 이번에는요. 최저임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통이 있고 그러나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다뤄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9,570원 대 8,185원. 뭐 대략 9,500원, 한 8,100원 정도 됩니다. 노사, 최저임금 수정안 본격 줄다리기다. 뭐 삭감한 발반, 불참했던 근로자위원회 복귀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차이가 크죠? 이 정도면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 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역시 숫자 똑같이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했다. 아무튼 뭐 노촉, 사측 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양측 격차가 여전히 커서 진통이 예상되는데 공익위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에 했다고 할 수 있죠.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합의를 유도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요 어디 사이 중간쯤에 다시 좁은 구간을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합의하라 이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의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협상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삭감안을 내는가 봤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삭감안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었습니다. 과거 2년간에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우리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당초에는요, 원래는 이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 제시한 게 이제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10,000원,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8,000원. 그런데 조금씩 양보해서 좀 좁혀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간격이 큽니다. 자,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 건지. 제가 이게 무모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두 분 정도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낮췄으면 좋겠는데. 지금보다. 예. 지금이 낮췄으면 좋겠는데. 8,350원 그렇죠. 정도 되죠? 지금 8,350원인데 예. 경제 여건으로 보면 낮췄으면 좋겠는데 어. 또 노동자들의 반발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냥 동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대로. 예,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은 지금 14.6% 올려서 9,570원. 예. 사용자들은 2% 삭감해서 8,185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경제가 세계 경제부터 지금 나쁘기 예. 시작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예. 지금 번개치고 천둥치고 무슨 일 날지 몰라요. 오. 일본에서 저렇게 무역 보복한다고 하죠. 예. 우리 경제가 지금 내리막길에는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엔진 브레이크나 내리막길에서 엑셀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과열돼서 어디 처박힐 수도 있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지금. 예.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한국 2% 성장도 못할 거라고 예, 했잖아요. 1%대로 가면은 예. 경제 대란이 나는데 서로 노사가 좀 참자. 경제 좋아질 때까지 예. 그렇게 좀 대타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좀 뭔가 타협을 해서 동결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자, 김수민 평론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동결도 아니고 삭감을 주장했던 사측, 사용자 측은 참 모렴치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꼭 진보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진보 정책은 증세, 복지, 예. 재정 확대 예.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예. 대폭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도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적정 액수와 결과적인 액수가 이번에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 8,600원대 그러면은 정도에서 결정나지 지금보다 한 않을까 싶습니다. 300원 좀 안 되게 오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600원 이게 동결할 정도. 수는 없는 것이 물가가 또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결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그러면은 뭐 예측을 10% 해봅니다. 이상씩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 정도의 인상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동결과 8,600원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영국과 미국 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사의 어떤 보고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트럼프 압력에 주미 영국 대사 문서 유출 4일 만에 결국 낙마. 그렇죠. 문서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상하다. 그리고 백악관 내가 진짜 엄청나다. 이런 내용을 자기 나라 국가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언론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혹평 대럭 대사 전격 사퇴했다. 트럼프
3일 내내 영국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사 직무 수행할 상황 안 된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기 영국 총리 선출 과정에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슈가 돼갖고 여기 후보들이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후보는 미국 요구 영국의 무례한 일이다. 반면에 다른 후보는요. 미국과 좋은 관계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외교 전문이니까 기밀사항인데 기밀사항이 누출이 되면서 이렇게 양국 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흥복전입니다. 아직 현판도 없고 단청도 하지 않은 이 전각. 최근 복원된 경복궁 흥복전입니다. 이곳은 조선 후기 경복궁 중건 당시 건립돼 외국 사진 접견 등의 용도로 사용됐는데요. 1917년 창덕궁 재건 제재로 쓰이기 위해 철거됐다가 10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내부엔 냉난방 시설과 빔 프로젝터 등 현대적 시설도 갖췄다고 하는데요. 향후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헬리콥터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을 못 맞춰 발 동동 굴러본 기억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럴 땐 날아서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가능해졌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헬리콥터 택시를 내놓은 건데요. 차로 1시간 거리를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공항으로 가는 이 서비스는 편도에 약 23만 원이 소요되고요. 해당 업체 최상위 2개 등급 회원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종료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일명 딱정벌레 차가 안녕을 고합니다. 출시 80여 년 만에 생산이 종료됐는데요. 독일 경제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이 차는 특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젠 도로에서 박물관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뭐 세월이 가니까 뭐 생산이 중단되는 저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